아, 족간 소리 막 빨려나. 꺼를 끊어. 저도 유튜버인데 자동차 유튜버고요. 자동차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누나가 공인중개사잖아요. 라미TV에 라미 공인중개사인데 오늘은 이거 진짜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왜냐면 요즘 공인중개사 막 뉴스에서 맨날 뭐 50만 명 시험 받고 좀 있으면 수험생보다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만큼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공인중개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단한 서비스직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저는 지금 공인중개사 5년 차고, 그리고 제가 소속 공인중개사로 한 3, 4년 정도 있다가 지금 개업한 지는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처음엔 전혀 다른 공대를 나와서 전혀 다른 일을 했었고, 이제 몸이 안 좋아서 회사를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4개월 만에 합격을 해서 처음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로 시작을 했죠. 약간 집요함이 있어야 돼야 이제 4개월 만에 합격을 하는 거고, 보통 사람들은 굳이 4개월 만에 합격할 이유는 없으니까 보통 한 1년? 1년 정도 진짜 잡아서 그냥 열심히 하면 그냥 이거, 왜냐면은 공인중개사가 어려운 과목은 아니거든. 대신에 그냥 방대한 분량 때문에 사람들이 한 번 보는 것도 오래 걸려서 그런 거지. 그냥 계속 여러 번 보고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지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 그럼 아까 그 시작을 공인중개사로 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20대에서 공인중개사를 하려고 해. 그러면 보통은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소속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개업을 해? 그게 뭐가 차이가 나지? 무조건 소속으로 시작을 해야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왜냐면 나 또한 자격증을 따고 나서 한번 해볼까 했는데 막상 그 부동산에 이제 뛰어들어서 이제 일을 해봤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지. 원투룸이 난 기본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원투룸을 할 수 있는 대학가에 먼저 갔었어. 홍대. 홍대. 근데 이제 홍대에서 그걸 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많이 필요해. 왜냐면 우선은 일과가 TM 돌리기. 아침에 이제 오전에 딱 출근해서 무조건 모르는 집주인한테 전화를 하는 맞아. 거야. 얼굴도 본 적이 없어. 그 사람은 나를. 근데 계속 내가 막 사모님 뭐 공실 나왔나요? 하면은 특히 홍대 같은 경우에는 좀 적대심이 좀 있어가지고 내 번호 어떻게 알았냐. 개인정보 뭐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서 막 신고한다고 하고 욕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그 출근하고 나서 집에 와서 많이 울었어. 내가 이러려고 공인중개사 했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거지. 그러면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들어갔어. 그럼 월급을 줘? 그게 이제 또 월급 체계를 물어보면 네.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예 올 인센으로 해서 내가 계약하는 건에 대해서 몇 대 몇 이렇게 나눠 갖는 거야. 월급 빵. 월급이 없는 거지. 아예 기본급이 없고, 없는 거지. 기본급조차 없고 없고. 이제 내가 버는 만큼 이제 만약에 내가 요번 달에 1,000만 원을 벌었어. 7대 3으로 만약에 받기로 했어. 그러면은 이제 내가 7을 받는 거고 대표가 대표한테. 3. 대신에 그러니까 광고비 안 되고 광고비 내가 내고 이제 밥값도 내가 내고 이런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홍대에서는 내가 5대5로 나눴을 때는 광고비 지원, 밥값 지원 해줬지만 5대5였어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올 인센이 훨씬 낫지.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이제 기본급이 100만 원 있는 경우고, 내가 계약하는 것에서 이제 너무 작게 갖고 가는 거야. 20%. 20%만 이렇게 20%, 30%이 정도만큼 가져가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거는 좀 약간 일할 맛이 안 날 수가 있어. 누나가 생각했을 때 그 세 가지 타입 중에 뭐로 하는 걸 추천을 해? 나는 무조건 올 인센. 올 인센? 왜냐면 그래야 동기부여도 되니까. 그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기본급 받으려면 회사원 하지 왜 이걸 하냐 이거야. 그치. 내 능력, 그치. 힘들게 공부해서 자격증 그치. 땄는데 인센 20% 받고 월급 100 기본급? 그러면은 회사 가는 게 훨씬 낫지. 그치. 그 정도의 열정이었으면. 그치. 그것도 그렇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찌됐든 소속 공인중개사의 최종 목적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잖아. 그러려면 자기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그 정도의 역량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계약을 많이 하고 내가 여기에 재능이 있구나. 솔직히 부동산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사실 중개로 돈을 많이 번다는 거는 틀에 갇힌 생각이야. 왜냐면은 중개로 이제 돈을 많이 번다는 건 어떤 부수적인 거고, 사실 나중에 되면 뭐 자기가 투자할 수 있고 그런 거지. 금매를 그런 잡는다던가. 소식들을 빨리 알 수 그치, 있으니까 그치, 그런 그치. 거에 대해서는 되게 좋을 것 같네. 그치. 그럼 진짜로 소속 공인중개사가 됐어. 그랬을 때 누나가 홍대에 있을 때 나간 돈, 광고비가 얼마 나가? 광고비를 궁금해하시는 게 있고, 또 광고를 뭘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뭐 계시더라고. 직방도 할 수도 있겠고 다방도 하잖아. 네이버. 네이버도 맞다. 네이버도 올리는데. 네이버, 직방, 다방 이런 거 하는데
그것도 지역별로 달라. 홍대였을 때는 엄청 비쌌어. 한 달에 광고비가 200 정도 나가. 그럼 200을 벌어도 또이또이네. 그러니까 200 이상을 광고비로 다 벌어야지. 나가네. 와. 사실 200은 만약에 광고를 내가 진짜 많이 했을 때인 경우고 만약에 내가 적당히 한다 하면 100만 원 정도? 그냥 100만 원도 쉽지 않은 그리고 이제 금액이긴 또 한데. 유류비나 이런 것도 지원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요즘 뭐 기름값 미쳤잖아. 미쳤으니까 기름값 한 달에 뭐 2, 30 잡고 광고비 100 잡고 그거만 해도 130이고 식비까지 하면은 거의 한 달에 200은 기본적으로 따진다고 보면 되고. 아니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홍대는 유류비는 지원 안 해주지만 광고비랑 저기 식대는 제공해주는 대신에 5대5가 많다. 근데 여기 김포나 아니 뭐 인천 이런 데는 그런 데는 이제 보통은 그런 지원 안 해주고 7대3으로 7대3? 해서 그냥 올 인센으로 하지 보통은. 그러면 내가 진짜 궁금한 게 누나는 자격증을 따고 시작한 케이스잖아. 근데 또 안 그런 분들도 많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그거를?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부터 시작을 해서 아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 직업이구나라고 했을 때 자격증을 따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누나는 뭘 더 좋다고 생각해? 내가 그래도 지금 5년 동안 중개사를 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 그치? 중개보조원 분들도 계시고 소속공인중개사들도 계시는데 이거는 이제 좀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그런 거에 좀 다른 것 같아. 자격증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알아? 직업관 자체가 달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 내가 그래도 1년 혹은 1년 넘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땄기 때문에 이게 아까워서라도 이 직업에 대해서 직업관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 근데 중개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에 이렇게 소속감이 별로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떠날 수 있다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긴가민가 하다 내가 여기에 맞을지 안 맞을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을 따도 늦지 않지 않을까. 좀 아깝잖아. 자격증을 먼저 따버리면은, 그러니까 MBTI가 내가 봤을 때 진짜 외향적인 사람들, 사람 만나기 딱 좋아하는 사람들, 나 같은 사람. 그러니까 누나 같은 누나 같은 사람들 사실 보지도 않아도 아 나는 공인중개사 잘하겠구나 하는데 그러니까 I 성향도 있단 말이야. 되게 내향적인 사람들은 사실 일을 좀 해보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치. 왜냐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이게 매일매일 있고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그게 엄청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가 있어. 심지어 나는 인데도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 가끔씩 이제 나한테 욕설 하시고. 그래 그거 말해봐. 누나가 공인중개사에서 힘든 탑3. 탑3. 내가 다른 거 뭐 일이 힘들거나 이런 건 다 참을 수 있어. 그치. 그런데 이제 인격적으로 약간 모독을 당할 때 그게 힘든데 임대인들한테 이제 전화를 했을 때 임대인들이 너무 배타적으로 굴면서 내 번호 어떻게 알냐 이러면서 막 그냥 다짜고짜 욕하시는 분들이 있어. 지금 일하는 데는 없지만 옛날에 홍대에는 있었다. 그치. 그때 좀 많이 힘들었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날 협박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계약금도 계약의 일부인데 가계약금을 걸고선 계약서 안 쓰니까 돈 내놔라고 막 그러는 사람도 있어. 여기가 다락방을 개조한 거라서 여기는 사다리차가 안 들어간다고 한 200번을 얘기한 것 같아. 200번을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다리차가 안 들어가서 이사 비용이 엄청 많이 나온 거 100만 원 넘게 나왔는데 그것 130만 원이 나왔대. 그것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겠다. 계약을 못하겠으니까 계약금 돌려달라고 계속 그런 거야. 근데 누나 입장에서는 누나가 받은 게 아니잖아. 임대인한테 들어간 거잖아. 임대인한테 준 건데 내가 어떻게 줘?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돌려받지 못한다고 말을 했어. 그랬더니 그 남자잖아. 남자가 협박을 했지. 장난해요 지금? 부동산 어디에요? 내가 지금 갈라니까. 어디냐고요? 좋은 말 할 때 가계약금 다시 넣으세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진짜 책임 못 집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내 말 들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 이런 식 얘기하지 말고 어디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나 입장에서는 남자가 그렇게 하니까 무섭지. 그래서 가게에다 CCTV 달았지. 달고 진짜 이런 경우가 뭐 많진 않지만 그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대망의 1위. 이제 직방으로 문의가 왔어. 문의가 왔어.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받아서 그럼 제가 확인한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왜냐면은 요즘에 방이 너무 없어. 없으니까. 투룸이 진짜 빨리빨리 나가. 그래서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없다고 말을 하는 도중인데 고객님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혹시 다른 데 없냐, 지금 200에 관리 포함해서 60만 원 6개월 사는 분이신데 딴 데 좀 없냐고 말씀드렸더니 딴 데를 알려주셔가지고
네. 투룸인데 거긴 6개월 계약이 가능하대요. 200에 관리 포함해서 60만 원으로. 아, 족간수 하지 마. 하려나. 꺼를 끊어. 갑자기 이렇게 막 갑자기 욕설을 이렇게 퍼부으니까 나 그때 울었잖아. 내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 왜냐면 내가 이러려고 공인중개사가 됐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것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 전에 한번 일해보라고 하는 게 내가 맞지.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도 내가 그걸 참을 수 있냐. 맞지.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냐. 진짜 너무 막대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나는 그게 되게 속상하고 이게 공인중개사의 고충이 정말 심하다. 아 맞아. 공인중개사 텃세도 좀 있다고 들었어. 파이는 한정적인데 그걸 이제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런 거 텃세는 이해가 되는데 좀 그게 좀 배타적인가? 아 이런 게 있어. 이거는 공인중개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절대 모르는 것들이 있어. 그 지역마다 회라는 게 있어. 부동산들이 그 지역 안에서 자기들이 기득권을 위해서 이렇게 가입하는 회가 모임 있어.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회를 안 되면 공동중개도 안 해주고 이런 게 있어서 처음에는 사실 내가 옛날에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 때도 개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강의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 망하고 싶지 않으면 회원 업소를 인수를 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했었어.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회원을 이제 가입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렇게 막 좀 고민도 하고 그랬었는데 회원 가입비가 엄청나게 비싸. 엄청 비싸지. 이게 지역마다 또 다르긴 하지만 그 천 단위는 우스워. 그리고 이제 또 있는 게 우리 같이 이제 20, 30대들이 처음에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를 할 때도 사실상 대표 입장에서 또 일부러 일을 잘 안 가르쳐 준다고도 하더라고. 어찌됐든 지금은 동료지만 언젠가는 내일의 적이야. 내일의 적이지. 그런 거지. 어떤 부동산에 만나도 거기에 직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직원들끼리 절대 안 알려줘. 절대 맞아. 안 알려주고 맞아. 묻는 말에 이제 대답을 해주는 사람은 그나마 착한 사람이다. 근데 나는 그래도 홍대 다녔을 때 그 사수분이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셨지만 좀 빡세게 배웠다. 약간 스파르타로 배웠다. 내가 또 사람 인복은 있지 않았을까. 진짜 인복도 타고나야 되고 내가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나냐면 줄눈 공사할 때도 그 줄눈도 되게 비싸잖아. 그래서 그거 배우는 것도 막 월급 하나도 안 받고 열정 페이 받으면서 사수한테 계속 아부 떨면서 이렇게 싹싹하게 해야 돼서 겨우겨우 그렇게 배워야 그거다. 나중에 이제 비로소 내 자기 몫을 하게 되는데 공인중개사도 똑같다. 자격증만 딴다고 해서 이제 돈 벌 수 있어. 그거 나 아니야. 이제 중개할 수 있어. 이게 아니다.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돼. 사수한테 싹싹싹싹 하고 좀 어떻게 다 해서 정보 좀 캐내고 어디 가서 매물도 얻어오고 이런 서비스? 진짜 영업사원의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면 진짜 이거는 이 직업은 완전 3D다. 거기다가 이제 공인중개사가 뭐 앞으로 10년 안에 사라질 직업 뭐 베스트 5 안에 들어간다 막 이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뭐 AI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제 상가나 토지 이런 거는 상가는 권리금이 있잖아. 권리금까지 이제 로봇이 뭐 중개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직거래 이런 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 특히 등치가 크면 클수록. 상가나 토지처럼 억 단위가 되는 경우는 그치.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지. 필요하고 법률적으로 조언을 구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치. 그 중간 역할을 이제 중개인이 해주는 거고 그치. 그거를 좀 이게 뭐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그거를 이제 바로 AI가 대체한다? 뭐 이런 거는 힘들지 그거는 않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하고 네가 한 20억을 벌었어. 20억짜리 땅을 살라 그래. 근데 그냥 직거래. 불안하지. 만약에 그 혹시라도 그게 20억이 땅에 직거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치. 이 토지 대장 검사도 다 해야 그치, 되고 그치. 이런 거는 중개한테 사실 뭐 얼마를 뭐 복비를 주더라도 그걸 하는 게 더 편하지. 그래서 누나는 그 공인중개사의 전망은 그렇게 어둡지는 않다. 어둡지 않다. 그러니까 분명히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야가 있다.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나는 공인중개사를 한 거를 후회를 해 안 해? 아니 안 해. 단언코 안 할 수 있어. 나는 내 후회라고 하면은 단 한 가지. 좀 더 빨리 시작할 걸. 그러면은 내 어떤 재산의 증식과 이런 것들이 더 빠르게 일어났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좀 더 재물을 더 모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보면
시야가 넓어지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해.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음. 관심이 많은데 해주고 싶은 말. 열정이 우선 있으신 분, 열정이 있고 자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도전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상 확신이 없는 분들도 많잖아. 아, 그럼 확신이 없으신 분들도 열심히 하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는 우리 라미TV의 이가람 대표님이 말해주시는 2021년에 돈을 벌려면 해야 되는 갭 투자는 네, 갭 투자.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얼마가 있어야 되는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